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파트 1. 자기 확신의 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중국 후한 시대 양진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학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곧고 청렴결백해서 사람들은 그를 관서지방의 공자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가 동네 태수로 부임하여 가던 중 창읍이란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관리로 추천한 창읍 현령 왕밀이 그를 찾아왔다. 왕밀은 품속에서 황금 10량을 꺼내 그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제가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중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양진은 그것을 물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알거늘 어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자 왕밀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천지, 지지, 아지, 자지를 가리켜 사지라고 하는데 청렴을 설명할 때 단골로 인용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후한서 중에서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말해준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기계발 동기부여 전문가. 신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걸까? 그것은 그들이 비전과 열정을 갖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토머스 빌로드, 모건 스탠리 재정 전문가. 사람들은 곧잘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을 알려달라고 내게 청한다. 두 사람이 구멍가게처럼 시작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물론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분명 행운도 따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이었다.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자서전 미래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은 열정을 갖고 남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인 실행력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0수년 동안 수많은 조직과 팀을 진두지휘해 오면서 나는 개인과 조직의 성취와 성공을 이끄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실행력에 있음을 절감하였다. 삶과 비즈니스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경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데 있으며 승리의 성패는 어떤 행동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 몸만 해도 그렇다. 각종 바이러스나 병원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판가름난다. 똑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반면 어떤 사람은 심하게 감염되어 고생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행동 습관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평상시 꾸준히 운동하는 등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면역력이 잘 길러져 있다면 웬만한 병원체가 몸속에 침투해도 잘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무서운 힘이다. 조직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성취도 해본 사람이 계속 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머릿속을 거미줄로 만들 시간에 행동부터 하라. 우리는 지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경쟁 현장에 서 있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막강한 재력과 인적 파워를 갖춘 기업조차도 내일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 더더욱 어제처럼 사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인 고객의 눈과 발은 너무도 빠르고 예리하다. 심지어 과거에는 전문가들의 고유 영역이라 불렸던 부분까지도 간파해내고 쭉정이를 여지없이 골라낸다. 부정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고객이라는 병영군의 능력이 막강한 슈퍼파워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니 조직이 조금이라도 허술하고 방만하거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 틈새가 금세 크게 벌어져 상처가 생길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한 지역의 유통 책임자로 발령받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그 지역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꼴찌를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갑작스러운 나의 이의제기에 좀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야단인지 모르겠다는 눈치를 보이기 일쑤였다. 너나 할 것 없이 적당주의와 현실에 타협하는 지는 행동에 익숙해진 듯했다. 지점장들의 영업 방식 역시 문제였다. 구호가 많으면 실행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실행이 강하면 숫자가 강해지는 법인데도 그들은 현장을 향해서 돌진하기보다는 슬로건 아래 숨어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월 매출 150억 달성! 대리점 신설 3개점 완료! 등의 슬로건만이 그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그것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는 지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각 지점은 현수막과 슬로건을 전부 걷어내고 전산 시스템에 개인별, 주간별 목표 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입력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영업하는 조직에 현수막과 슬로건이 없으면 무슨 파이팅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거듭 단호하게 그것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수긍하지 못하는 듯했다. 성과가 좋지 않은 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탑 리더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연한 구호와 슬로건으로 자신과 조직의 현상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진 리더에게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일하는 척 하는 것과 실제 일을 실행해가는 것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한다. 지점장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일주일에 3곳 이상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시되 직원들을 대동하지 마시고 혼자 가십시오. 또한 한 거래처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머물면서 고객 응대와 영업 실태를 자문해 주시고 언제까지 무엇을 개선해 나갈지를 매일 3줄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지점장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재차 또렷하게 대답해 주었다. 지점장들은 그런 지시를 받은 후 직원들에게 내가 전략부서에만 있다가 현장에 왔기 때문인지 아주 쉬운 일만 시킨다면서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좀처럼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지점장들이 매장을 방문해 30여 분 이상 머물다 보니 매장 사장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직접 나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담당자들이 매장을 자주 방문하느냐, 다른 불편사항은 없느냐라고 물으면서 매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점포 담당자들의 거래처 방문 횟수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상사가 현수막이 되어 후배의 앞길을 막아선 안 된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이면 지점장들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 보고를 받는 데만 반나절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보고를 위해 억지로 시장 조사를 하는 등 보고를 위한 보고라는 형식에 얽매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고객을 위해 당장 현장으로 뛰쳐나가도 시원찮은 순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는 데만 시간을 소비하고 또한 그것을 중요한 일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나는 일체의 전화 보고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앞으로는 아침마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 대신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기차게 계획하고 그것에 따라 현장으로 나가서 성과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데이터는 전산 시스템에 다 있으니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린 보람은 숫자가 방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때까지의 관습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사실 그때까지 지점장들은 평가 권한을 가진 내 목소리만으로 자기에 대한 감정을 판단하곤 했다. 그 때문에 간혹 내가 칭찬이라도 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 같으면 친밀성을 내세워 마냥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그런데 일체 보고를 중단시키는 것도 모자라 몇 주가 흘러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자 그제야 상사라는 비빌 언덕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본업에 충실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장에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매일 올라오는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점포는 직접 찾아가서 지독하리만큼 챙겼다. 훌륭한 상사일수록 모질고 독하다는 평판이 날 정도로 따뜻한 관심을 갖고 부하 직원을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상사가 전화하고 회의하고 보고받는 것만을 본연의 일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다. 상사가 현수막이 되어서 너무 관대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조직의 성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뛰어난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성과에 관한 냉정함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후배 본인은 물론 조직에도 매우 큰 손실이다. 억지로 하는 척만 하는 성실함에서 벗어나라. 대부분 사람과 기업은 큰 성과를 내고 싶어라 한다. 하지만 막연히 열심히만 하는 농경사회의 근면성, 즉 외부 환경 요인이나 껍데기 흉내만 내며 일하는 습관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희 어젯밤 꼬박 새웠습니다. 며칠째 야근에 며칠째 휴일도 없이 특근하고 있는데 칭찬 좀 해주십시오. 라며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는 직원들이 꽤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야근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특근하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정해진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경기에 진 뒤 감독님 저 머리 터지도록 열심히 했는 거 보셨죠? 라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시간을 잘 이용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함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그런 성실함도 문제를 풀어내고 해법을 만들어서 꿈이 가리키는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만이 가치 있는 것일 뿐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척만 하는 껍데기일 뿐만인 성실함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사이 경쟁자는 한 발 앞서간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각기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적당히 하는 조직.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행 중심의 행동이 아닌 구호와 슬로건 중심이다. 즉, 입으로만 열심히 일할 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호와 슬로건을 좋아한다. 그들은 실천할 항목을 차곡차곡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구호에 집중한다. 예컨대 아이가 엄마, 나 우등생이 되어서 하버드대에 꼭 입학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의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거나 하버드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등생이 된다거나 하버드대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목표는 알고 인식해서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행동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구호는 비전과 이념으로 정립하여 알고는 있되 실제 생활에서는 하루 12시간 공부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이면서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형식을 좋아한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형식주의는 창의성을 억누르고 조직과 개인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습성을 갖게 한다. 옆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구해달라고 난리인데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을 꺼야 할지 아이를 구해야 할지 과장님께 결제를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가.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본인만 모를 뿐 실제로 이런 형식주의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른바 눈치 보기도 이러한 유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철저히 개인 중심이다. 점포 월세를 내가 내니 고객은 그저 고객일 뿐 엄연히 주인은 나다. 그러니 비싼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 말끝마다 100% 달성될 것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상사나 부서장에게 기대려는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과 기업, 조직은 당장은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반면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기만 성형이다. 그러나 아무리 숨어 있어도 뛰어난 경영자는 그들을 즉시 알아본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항목은 가능한 한 쉽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한다. 예컨대 다이어트를 위해 한 끼에 500칼로리 이상은 먹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 끼에 밥을 반 공기씩만 먹겠다와 같이 쉽고 즉시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그들은 사명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소명보다 직업에 관심이 더 많다. 큰 성취는 소명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목숨 바칠 일과 목숨 바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 만일 아직 그런 가치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찾아야 한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과정이 아닌 성과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인가? 라며 다소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도한 바를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잘 해야만 한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겠지만 결국 잘해서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생각하고 움직여라.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은 한마디로 행동, 즉 실행이다. 행동 중심의 조직이 되려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서 0.1초 이내에 변신 가능한 구조와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즉,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상명하달식 조직이 아닌 현장 중심, 변화 중심, 혁신 중심의 실행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부터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어도 될까 말까 한데 두드리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다 못해 등을 돌리는데도 모르는 조직이 많다. 경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이다. 고객이 아! 하면 하고 재빠르게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말씀인지 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라거나 그건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고 옆 부서 일인데요. 라며 군뱅이 짓을 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속이 터질 일이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수장으로 현장 최고 경영자로 일하면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바로 얄팍한 요령이 아닌 뼛속 깊이 뿌리 박힌 성공 액티비티를 조직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결코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는 식사 후에는 양치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하자. 만일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매일 양치한 후에 깨끗해진 이를 보여주면서 식후의 양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면, 즉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부모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스스로 양치질을 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비즈니스에 있어 구성원의 행동을 생활로 정착시키는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행동 중심의 실천가들이다. 슬로건과 구호가 아닌 미션과 행동으로 승부하라. 형식주의를 배척하고 성과로 말하라. 개인주의가 아닌 소명의식으로 일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목차와 오늘까지 페이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첫 번째 페이지, 목차를 봤을 때도 머릿말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실천 그리고 행동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액티비티를 만드는 것, 즉 행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